안녕하세요,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도 라미네이트 이야기 해볼 건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재시술, 그러니까 한번 치료를 받으셨는데 다시 치료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라미네이트 또는 올세라믹 크라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재시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요. 뭐 깨지거나 라미네이트가 아니면 뭐 이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염증이 생겼거나 해서 재시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 케이스는 라미네이트는 아니고요, 올세라믹 크라운 4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치아 4개가 연결되어 있었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옛날 방식,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고 겉에 치아색을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좀 더 예쁘고 자연 치아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재시술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현재 치아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앞니는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치아가 좀 작은 편이어서 그런 비율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잇몸 높이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치료를 했을까 되게 궁금하긴 했던 케이스예요. 일단 치아도 되게 많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보시면 안쪽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방식은 거의 한 20년 전에 했던 방식인데 요즘은 안 쓰죠. 전체를 세라믹으로 하는 올세라믹 그 크라운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간혹 뭐 지르코니아랑 올세라믹 크라운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르코니아도 올세라믹, 그러니까 세라믹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세라믹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왁스를 이용해서 이 차를 어떻게 바꿀 건지 만들어 보고요. 비율이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제가 이제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라미네이트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긴 합니다. 브릿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던 크라운들을 제거해 보니까 치아를 좀 너무 많이 삭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 교정을 했어야 될 케이스인데 억지로 그냥 치아를 씌워서 치료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이제 잇몸 모양을 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형태도 이런 형태로 갈 거라는 걸 미리 보여드린 상태로 세라믹으로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라믹으로 싱글, 그러니까 하나 따로따로 크라운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되었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원래는 이런 상태였던 건데 이렇게 치료가 된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냥 자연차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우러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잇몸 모양도 훨씬 더 가지런해진 느낌이 좀 있고요. 다른 자연차들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웃을 때도 입술과도 되게 잘 어울리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올세라믹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재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보시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치열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잇몸에 염증도 생겼고, 그리고 치아 형태도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자연차 느낌 전혀 없죠. 되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느낌의 크라운이 되어 있었어요. 가지런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잇몸 염증이 있고, 잇몸 높이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치아색도 되게 불투명하고 하얗게만 해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진 찍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치과 의사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왁스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미리 만들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되어 있는 크라운을 제거해 봤는데 이것도 정말 너무 많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이런 거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삭제를 하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치아를 만들었는데요. 잇몸 높이가 아직은 차이가 나죠. 임시치아를 한 2주 정도 사용하고 오시면 잇몸이 좀 내려와서 잇몸 높이가 되게 비슷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 높이가 좀 더 맞아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을 떠서 세라믹으로 올세라믹 크라운 또는 라미네이트의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마무리되었는데 아직은 염증이 좀 남아있어요. 이게 염증을 완전히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진 게 너무 치아를 많이 삭제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잇몸 모양이나 잇몸의 염증이 완전히 좋아지긴 좀 힘든 케이스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있고, 치아 형태도 맨 처음에 치료하기 전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나죠.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치료 전 사진 요거 하고요. 네, 치료가 마무리된 사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의 모습인데, 염증이 거의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 형태도 예쁘게 잘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치료 전과 후, 이제 2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보시면, 한마디로 재시술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되게 자연스러워서 치아 미인이 되셨습니다. 이번 케이스는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다시 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냥 딱 봐도 막 울긋불긋 되게 잇몸에 염증이 많이 나고요. 이런 경우는 양치질만 해도 피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치아 성형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좀 브릿지로 돼 있었어요. 브릿지 제거하고 나니까 정말 치아가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재시술을 해서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일단은 임시 치아를 이용해서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염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본을 떠서 브릿지 치료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되게 많았던 염증이 거의 다 없어지면서 치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염증이, 이쪽 치아는 워낙 치아가 많이 삭제가 돼 있어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염증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전과 후를 보시면 염증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라미네이트 또는 올세라믹 크라운의 재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